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기아 전시장 쇼룸에 지금 나왔습니다. 기아가 최근에 엠블럼을 바꿨잖아요. 엠블럼을 바꾸고 매장에 컨셉도 좀 달리했는데 이렇게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을 간판으로 달기도 했고요. K9 부분 변경 모델이 등장을 해서 공개를 좀 한다고 해서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실내 매장의 컨셉도 최근 엠블럼을 바꾼 것처럼 이렇게 인테리어와 분위기도 앞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K9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로 출시한 K9이 지금 여기 다양한 차들이 서 있습니다. 색상이 4개나 돼요. 검정, 화이트, 블루, 기존에 없던. K9이 아무래도 기아차의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좀 무난하고 심심한 색상이 많았는데요. 여기 그린 색상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K9은 2012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기아 오피러스 후속으로 나왔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있었잖아요. 더 크고 좀 웅장한 기아의 플래그십 기암, 그 엔터프라이즈의 후속이라고 시장에서는 대체 모델로, 후속 모델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2018년도에 2세대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흰색 모델은 3.3 터보 모델입니다. 3.3 터보 가솔린은 370마력이고요. 52토크, 52.0kg/m 토크를 내는데 모든 3.3 터보도 그렇고 지금 3.8도 그렇고 기본적인 트림은 플래티넘과 마스터즈라고 하는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고요. 여기에 간결해요. 베스트 셀렉션 1과 베스트 셀렉션 2라고 하는 패키지화 되어 있는 옵션을 추가하는 그런 사양이고, 거기에다가 뭔가 옵션을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델들은 모두 다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충 보니까 이 3.3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즈가 7,75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베스트 셀렉션 2 더 고급스럽고 뒷좌석 그리고 뭐 편의 장비들을 많이 추가한 옵션을 더하면 8,55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앞좌석, 앞시트,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듀얼 모니터 있죠. 이 듀얼 모니터를 추가하면 250만 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그냥 기존의 썬루프를 추가하면 80만 원이고요. 여기다가 빌트인 캠 추가를 해서 완벽한 풀옵션이죠. 촬영 중인 차의 가격은 8,950만 원입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모델로 세팅을 해놓은 풀옵션 모델이죠. 지금 이 블루 그리고 그린 저쪽에 있는 이 모델들은 다 3.8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입니다. 3.8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즈, 물론 플래티넘과 마스터즈로 나뉘는데요. 마스터즈 시작가가 7,270입니다. 거기에 베스트 셀렉션 2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듀얼 모니터, 여기에도 보면 똑같이 뒷좌석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들어가고 썬루프 들어가고 빌트인 캠까지 집어넣으면 8,470만 원입니다. 하지만 3.8 플래티넘 시작되는 가격은 5,800부터고요. 3.3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기본 시작가가 6,4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어떤 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이 색상, 물론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날이 좀 흐린 편이어서 실제로 보이는 느낌이, 이게 햇빛 쨍한 날에 봤을 땐 더 이뻐 보이겠지만 아무튼 기존에 없던 그린색인데, 이 K9 조금 더 젊고 직접 운전을 하는 걸 즐기는 분들을 위한 대형 세단으로서는 꽤나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우선 앞모습도 보죠. 3.8, 3.3 다 어떤 익스테리어, 인테리어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색상이니까 이 차 위주로 한번 볼게요. 새로 적용된 기아 엠블럼 붙어 있고요. 프론트 그릴이 상당히 크고 대담해졌습니다. 거의 앞모습의 90%,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커다란 프론트 그릴, 그리고 그 안쪽으로 보면 빛에 따라서 반사가 되는 이 V자형, 이런 패턴, V자형 패턴을 집어넣고요. 레이더 센서, 실사처럼 자연스럽게, 실제로 보면 조금 표시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보기에는 괜찮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놨네요. 카메라도 이 밑에 달려 있고요. 무광 크롬이에요. 저렴해 보이거나 과하게 블링블링한 그런 컨셉은 아니고, 알루미늄도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질감이 보입니다. 날카롭게 바로 이어 붙은 헤드램프가 더 좀 와이드하게 그런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 프론트 그릴이 커지고 헤드램프도 날카롭고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범퍼 하단을 더 적극적으로 좀 든든하게 떠받치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뭔가 촘촘하거나 뭐 격자무늬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직선, 단순화 그런 걸 좀 많이 시켰어요. 매끈하고 젊어지고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이 잘 살아 있습니다.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보닛 위드 보면 라인들을 직선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훅 썼어요. 쭉쭉.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엔더와 뒷엔더도 살짝 부풀려서 존재감, 그 정도는 아주 확실하네요. 옆모습을 보시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앞엔더 위쪽으로 가니쉬가 더 가로로 좀 길어졌죠. 여기는 반짝반짝한 크롬이에요. 그리고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도 여기에 박아놨고요. 휠은 245, 45R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8인치 휠도 있는데 다 지금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19인치의 가장 큰 휠이 들어가 있어요. 이 캘리퍼 색상이 좀 특이하죠. 캘리퍼가 무광 검정이에요. 기아 엠블럼도 검정 바탕에 저렇게 새겨져 있고요. 고급스러운 질감의 크롬을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창문 테두리에도 크롬을 다 둘렀고요. 여기 사이드미러 아래에도 이렇게 크롬을 썼어요. 손잡이도 크롬이고요. 투톤입니다. 여긴 차체 색상이고 이 위쪽에 손이 닿는 부분은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놨네요. 벨트 라인이 보닛부터 쭉 시작을 해서 저 테일 램프 끝까지 쫙 이어져서 뭔가 차가 5m가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매끈하고 직선을 과감하게 사용을 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엄청 넓죠. 네. 5m가 넘고 3m의 휠베이스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은 큰 편이고요. 루프 라인도 뭐 그냥 부드럽게 잘 뽑아냈습니다. 뒷모습이 좀 이슈가 됐었죠. 뭐 앞이나 옆은 볼만한데 뒷모습이 좀 이상했다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저도 좀 이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어요. 테일 램프를 이렇게 쭉 이어붙인 이 느낌이 실제로 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뒤쪽은 조금 더 곡선들이 많이 쓰이고 좀 뭉툭한 그런 느낌이지만 이 안쪽에 생선 가시라고 얘기했던 꽤나 선명하고 디테일이 괜찮습니다. AWD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4X 숫자 4X라고 이런 배지를 붙였네요.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K9의 서체도 달라졌죠. 지금 여기는 좁아서 여기 바로 뒤에 벽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렸는데 저쪽 가서 보여드릴게요. 듀얼 머플러가 양쪽으로 뚫려 있는데요. 실제 배기구가 안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3.8 모델의 뒷모습 정직하게 이렇게 뒤에서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테일 램프의 폭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컸으면 싶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트렁크 리드를 날카롭진 않지만 각도 좀 줘서 만들어 놨고, 기아미라고 하는 가장 큰 기아차의 세단에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좀 젊은 느낌을 좀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잘 보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스르륵거리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타입으로 바뀌네요. 그리고 주간주행등은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위쪽 부분, 조금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7개의 뼈, 가에서 두 번째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단순해서 직관적인데 좀 소극적인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자, 트렁크부터 한번 볼까요? 전동입니다. 누르면 트렁크 자체는 넓습니다. 턱이 꽤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깊이가, 이 사이의 깊이가 한 이 정도는 있네요. 그물 네트도 있고요. 뒷좌석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는 없고, 보면 뒤에 지금 옵션이 편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탓에 뒷 시트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가운데에 스키스로 여닫이 문이 있어서 실용성을 좀 챙겨놨어요. 바닥을 좀 들어보면 이렇게 걸어둘 수도 있고요. 보면은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가방이 이렇게 딱 케이스 안으로 싹 들어가 있고요. 뭐 안에 수납 공간이 별도로 아주 넓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퀼팅을 많이 지금 신경 써서 넣었어요. 도어 트림 쪽에도 그렇고, 이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나파 가죽 시트 안에도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퀼팅 조각조각돼서 뭔가 이렇게 많이 패턴화해 놓은 그런 느낌이 강한데, 다 전동이에요. 에르고 모션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풀옵션이기 때문에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공기주머니가 꽤나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 상황과 모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옆구리도 좀 더 강하게 잡아주고 그런 것들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옵션이에요. 렉시콘 더 좋은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커버도 되게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질감,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2명까지 메모리 할 수 있는 시트고요. 우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직선을 많이 쭉쭉 썼습니다.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요. 이 센터 페시아 쪽도
뭔가 시원시원하게 쭉쭉 선을 좀 남성적으로 좀 밀어넣고 빼고, 그래서 이 안 그래도 좀 큰 차체의 실내가 실제로 좀 앉아보면 크고 넓고 여유롭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이게 기존보다 모니터가 더 커졌습니다. 14.5인치로 커졌고요. K8에서 봤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뭐 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서 조금 더 디자인 그리고 어떤 실용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챙겨냈습니다. 기어 노브 가죽으로 기어 노브예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윗급으로 올라갈수록 다이얼에서 이렇게 기어 노브가 달려있는 방식을 쓰죠. 짧고 뭉툭하고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고급스럽고요. 파킹 버튼은 특이하게 이 왼쪽에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아래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누르면 컴포트, 스포트, 에코, 커스텀,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화려하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들,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물리적인 버튼들을 따로 빼놨고요. 뭔가 공조장치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한 패널 몇 가지의 버튼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성까지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버튼, 다이얼 있고, 그 아래로 송풍구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박혀 있는데, 이거 클래식한 느낌도 괜찮고, 열선과 쿨링 시트 버튼이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도 2단계까지 됩니다. 공기청정 모드 당연히 들어 있고요. 이거 두툼하네요. 여기도 가죽으로 덧대놔서 마감을 한 이런 것들도, 마감, 소재, 사용한 소재와 마감의 어떤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투박하거나 거칠거나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상당히 빨리 닫히네요.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USB 단자가 2개 있습니다. 여기 이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으면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주차 화질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뷰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렇게 360도 확인도 가능하죠. 지금 이 차는 검정색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차는 흰색이네요. 여기는 고정이 돼서 그냥 분할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누르면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공간도 12V 파워 아울렛도 이 안에 들어있고, USB 포트가 여기 안에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고급스럽고 실용적이고 좋죠. 뒷자리입니다. 뒷자리로 지금 가보면 풀옵션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인포테인먼트나 어떤 옵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창문을 내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요. 다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예요. 실내 정수성을 챙기기 위한 노력이죠. 시트, 뒷좌석 시트도 앉아보면 푹신하고 앉았을 때, 그리고 이 방석의 크기나 길이나 그런 것들은 아쉬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센터 암레스트를 내리면 뒷좌석 전용 인포테인먼트 다이얼과 버튼들이 아주 많죠. 모니터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공조, 지도, 골프, 라디오. 특이하네요. 골프가 있습니다. 아예 통합 검색이 내비게이션인데 통합 검색 메뉴, 검색하는 메뉴인데 거기에 이렇게 골프 사진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음악, 비디오, DMB, 날씨, 카메라 검색 경로, 실내 모드 조명, 설정, 거의 앞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를 뒤에서도 이렇게 터치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모드 조명을 보면 8가지의 색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 안쪽으로도 은은하게 빛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센터 터널 요 사이로도 빛이 나오고요. 보이시죠? 아무튼 실내 조명, 여기 등받이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빛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됩니다. 당연히. 네, 이게 최대한 지금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뒷시트를 눕혀보면 크고 넓은 고급 응접실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파인데 편하고 느낌이 좋네요. 이 뒷좌석 전용 차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확실히. 여기 센터 콘솔 뒤쪽으로 에어 벤트 있고, 터치는 아니에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모니터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걸 돌려서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요. 이쪽 이 다이얼 버튼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블라인드도 앞은 물론 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블라인드를 올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뒷시트에도 역시 양쪽 모두 통풍과 열선이 지원이 됩니다. 화장 거울과 조명도 고급스럽고요.
천장과 이 필러 부분도 다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그리고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어서 이 기아차의 기함다운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의 느낌이 좀 다르죠. 실내는 투톤 구성인데 이 밝은 색상이 확실히 실내가 안 그래도 넓은데 더 여유 있고 좀 넓은 느낌이 있네요. 스티어링 휠의 크기나 질감이나 두께 같은 건 그냥 무난한 편이고요. 이 실내가 다 투톤 구성이긴 한데 보면 실내의 느낌이 차이가 크네요. 이 마감재에 사용한 소재 그리고 어떤 질감이나 색상 이 패턴 그런 거에 따라서 실내 느낌이 상당히 다르고 다양합니다. 네, 오늘 3년 만에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부분 변경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큰 K9을 좀 만나봤습니다. 조만간 직접 타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이것저것 좀 만져보기도 하고 해서 리뷰를 좀 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